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육실나게 덥습니다. 육실나게 더워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윤석열이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탈진보층과 중도층까지가 확보해서 다 아울러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결론을 내드리면은 윤석열의 중도 확장과 2050,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또 호남청 중도 확장은 실패했다 결론을 내리고요. 실증적으로 방송하는 고고TV이며 진실만을 말씀드리고 고고TV는 그리고 정론을 펼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이 이준석을 위협하고 국힘을 해체해서 지들 돈벌이로 이용하겠지만은 고고TV는 끝까지 대선 승리 전략으로 고고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중도 확장 실패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어제 보면은 김영삼 때의 그 정책 참모였던 전병민 참 인상은 좋아요. 저도 전병민이가 쫓겨날 때 김영삼 캠프에서 이 내리에 확실히 박혔는데요. 전병민이가 정책 총괄을 해서 이석준이한테 던졌고 이석준이가 곧 발표한다. 대선 정책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 소용없습니다. 70명, 100명 그거 가지고 대선 못 이깁니다. 수만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태희라고 있죠. 참 사람 괜찮죠, 그죠? 과거 분당 갑 출신입니다. 김은혜 전에 2번이나 패했죠. 임태희가 윤석열이가 또 임태희를 만나서 정책 참모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임태희는 윤석열한테 빨리 국힘에 들어가라 하고 조언을 했다 그럽니다. 지금 좌파들 쉽게 말해서 최장직과 진중권 등은 국힘 입당을 주저하라 그러지만은 쉽게 말해서 보수 출신들은 대부분이 들어가라 그러죠. 김영환마저도 들어가라 그러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의 독고다이 기질이 검사로서의 독고다이 기질이 지금 정치를 망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최장집에도 만나고 광주에도 가고 대구 가서 228 민주화 운동을 이야기하고 박근혜의 탄핵은 잘못되었다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은 중도라면은 여러분 좌와 우를 제외한 중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윤석열이 말하는 중도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중도층을 지금 보면은 좌와 우 민주당과 과거 국힘 이준석 전의 국힘 김종인 전의 국힘을 비토하는 세력들을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를 보면은 말이죠. 둘 다 싫고 둘 다 정해줄 수 없고 둘 다 국가 경영 영역이 부재했다 하는 게 중도층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좌우를 배제한 중도가 있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 층이 중도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40대는 가장 강력해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거는 100%들 좌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남 일부도 중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진 정책으로 간다, 탈진보를 잡는다, 그게 다 중도 정책입니다. 중도 확장 정책. 근데 놀랍게도 중도 확장 정책이 좀 있다 실증적으로 보여드리지만은 국힘은 승리하고 있고 중도 확장 정책에서 세대, 이념, 지역별로 윤석열은 중도 확장 정책이 실패하고 속락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방송에 앞서 김진명이 있죠. 역사 소설 주로 쓰고
저도 그 젊었을 때는 김진명의 소설을 몇 권 읽었어요. 주로 추리 소설을 읽었죠. 그 이후에 김진명이가 역사 소설가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인기가 있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평론가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대부분 정치 공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좌우 대립, 진영 대립으로 나오죠. 특히 요새는 조선일보가 아주 수국 꼴통으로 빠졌어요. 조선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 쉽게 말해서 TV조선과 채널A가. 왜 그러냐면 그들 주 시청자들이 강성 보수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중도 확장이 안 돼요.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이상한 논리를 계속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만 말하는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도 토요일 같은 것도 잠깐 봤어요. 신조어도 나오고 이도화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준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 수국골통들 뻔수기들이에요. 그걸 이겨나가려면은 엄청나게 국민이 이준석을 지지해야 되고 개혁 보수들이 방어를 해줘야 돼요. 저는 TV 종편 나와서 떠드는 평론가들, 저는 사람 취급 안 해요. 맞는 게 하나도 없고,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재미도 없어요, 요새는. 김진명 같은 소설가나 예술가들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소설가들이나 시인들이나 역사나 사회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지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더 깊게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돌아다니지 마시고, 나이 드신 분들, 고고TV 보시는 분들만 빼고 그들은 지성이니까 차라리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 그 우파 유튜브 쓰레기 가서 그게 으쌰으쌰 하면서 말이죠. 댓글 싸질러 대지 말고 드라마를 보시고 책을 읽으세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 그 자극적인 데 가서 거짓말하는 데 가서 와 이랬어 저랬어 와 유튜브 진행자들 말이 이랬대 하고, 그거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책을 읽으시고 드라마를 보세요. 막장 드라마가 더 나으니까. 그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보다도. 그들은 국힘과 보수를 해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돈에 대해서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김진명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김진명 소설가. 윤석열은 많이 모자란다. 윤석열이가 국힘에 입당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짓이다. 윤석열은 했어야 했을, 그리고 지금이라도 해야 할 가장 올바른 행보는 그냥 조용히 버스 말고 혼자 택시 타고 국힘의 당사에 가서 입당 원서 쓰고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3지대와 같은 발상은 100% 실패할 우스운 행동이자 정권 교체에 해를 끼칠 행동이다. 자신의 몸값이 가장 높을 때 국힘에 들어가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쪼잔한 정치꾼이나 따지는 것이다.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제인지를 재고 재면은 미숙한 것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핵심을 찔렀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어제 저녁 기사를 보니까 뿔났어. 언론들은 자성하라. 정치꾼들도 자성하라. 경선을 우리가 8월 말에 출발시키면은 우리는 11월에 우리 당내 국힘의 대선 주자를 뽑을 것인데, 그때 윤석열이가 11월에 국힘의 당내 주자하고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문재인, 안철수, 노무현, 정봉주는 기억 못하는가? 내년 선거일이 3월 9일인데 선거 하루 전까지 2월 3월까지도 윤석열은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들과 정치꾼들은, 평론가들은 조디 닥치라. 제대로 이야기를 해라.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훼손하고 파괴하지 말라. 8월 경선이냐 입당이냐 또는 2월 3월 단일하냐,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라. 그게 정확한 거 아니냐? 맞죠? 국어TV에는 한 달 전부터 그런 이야기했어. 드디어 이준석이가 본심을 내면서 뿔 따고 와놨어. 여기서 잠깐, 그럼 이준석이 말이 옳을 것이냐? 이준석은 지금 계속 압박이 들어가는데 그 꼴통 보수 우파 유튜버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TK 일부들이 윤석열만이 승리를 할 수 있어 하지만은 그것은 허상으로 헛된 꿈으로 끝날 것이다. 단일 후보로 윤석열 그 국힘 쪽에서 누가 나오든 결국은 그쪽으로 힘이 쏠릴 수가 없다. 여기서 또 일반 국민들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은 저렇게 하면 필패하는데 단일화해야 되는데 통합해야 되는데 그놈의 단일화 그놈의 통합을 말이야 문재인 끝나고 몇 년을 했어요. 주저앉히지 않으면 져요. 무슨 통합이고 단일화에 계속 우리가 가장 이길 수 있는 확실한 후보와 국민적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은 그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내년 대선은. 만약에 윤석열이 끝까지 단일화 가고 자기의 사리를 취한다면은 윤석열은 말이죠. 국힘도 지고 윤석열도 지는 결과가 나오면은 윤석열은 말이죠. 대선 끝나자마자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대통령이 되면은 전 가족이 깜빵이가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정치적인 보복이 더 확실하게 문재인보다 시작될 거예요. 윤석열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윤석열 주위에 말이야 어떤 꼴통들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김종인 씨가 어제 또 그럽니다. 나 윤석열 안 만났어. 다 헛소리야. 간보지 말라고. 윤석열 씨는. 그 김종인 씨 만나려면 얼른 가서 머리 쪼아리고 한 수 배워 주십시오.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뭘 곧 만날 거다. 언젠가는 만날 거다. 덩치는 커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윤석열의 장모권, 김건희권 이건 하등 지지율에 영향 없어요. 윤석열 자체를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니까. 자, 윤석열은 왜 중도하층의 확보를 실패했는가? 중도층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호남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그죠? 그런 거를 갖다가 중도층이라 그럽니다. 리얼미터하고 모든 주사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리얼미터 광주, 전남 정치 현안 여론조사를 일주일 전에 했는데 저번 주 말부터 목요일, 금요일은 안 나왔다 그랬죠. 이낙연이가 광주, 전남에서 39%, 이재명이가 30%, 윤석열이가 8.8%뿐이 안 돼요. 여기서 주목. 윤석열이가 8.8% 되는 것은 윤석열이가 지금 야권의 제1주자인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이가 30%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한 달 전에 뭐가 있었죠? 이준석의 당대표 선거 혁신, 국힘 개혁. 그죠? 그걸 다 까먹고 있어 윤석열이가. 8.8%야. 광주 전 호남에서.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이죠. 대선에서 아무리 못 먹어도 10% 먹어요. 근데 10% 가지고 당선 안 되죠. 우리 보수 쪽에서 이길 수가 없죠. 15% 이상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죠. 10%도 안 나와 윤석열의 지금 현안 전라 호남 지지율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서진윤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광주에 가가지고 말이야. 광주 민주화운동의 한을 갖다가 잊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더 떨어져. 이준석이 가고 김종인 씨가 가면 올랐는데 다 까먹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OE 6월달과 7월달을 보면은 윤석열이가 보수층 지지율이 6월달은 57.8%였는데 7월달은 48.8%, 10%가 떨어져요. 보수층도 윤석열 끝까지 단일화하고 국힘에 입당 안 하면은 확 빼버려요. 윤석열 지지율을. 제 말이 99.99% 맞아요. 0.01%는 제가 실수할 수 있어. 이런 방송은. 윤석열의 지지를 하는 사람은 태극기 부대, 우파 유튜버 꼴통들, 국힘을 파괴하고 김종인과 이준석을 파괴하려는 세력뿐이 안 남아. 그리고 나중에 윤석열이 되냐? 정권 획득 실패하면 우리가 까목행이야. 윤석열이 까목행이야. 김건희하고. 정신 차려라고들. 윤석열 당신이 정신 차려라고.
어디를 거기 그 우파 유튜브 꼴통들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그게 자기 지지율이라는 줄 착각하고 있어. 합리적 보수나 개혁적 보수가 훨씬 많아. 보수층에서는. 고고티브와 고고티브 A 시청자분들 같이. 중도층 지지율도 6월에는 36.6%였는데 7월에는 34.9%가 나와. 중도층 지지율 2%.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대부분 보수층이죠. 중도층에서 2%, 30%, 2%, 3% 떨어지라는 거는 타격이라고. 전혀 확장성이 없어, 중도층은. 그리고 MBS 4개 여론조사 군수업체가 하는 거 있죠. 보수층도 역시 6월에서 44%에서 7월에 38%로 8% 빠지고 6% 빠지고 중도층도 21%에서 20%로 빠진다. 이게 뭐냐면 중도 확장성이 전혀 없고 보수층 마저 빠진다. 윤석열은 지지율로서 끝나간다. 요번 주에 말이죠. 요번 주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제가 예상을 해드릴게요. 충격적으로 하락하는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나옵니다. 충격적으로. 제발 나는 15% 이상만 떨어지지 15% 이하로만 떨어지지 말라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윤석열도 국힘에 입당하든 아니면 밖에 있든 몇 달 동안은 당분간 국힘하고 경쟁을 하면서 호기심도 끌고 시너지를 지금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시너지가 올라가기를 저는 원해요. 입당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나이대별로 보면은 세대별로 보면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 이런 게 나와요. 갤럽 여론조사 같은 거나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이는 70대 이상만 지지를 받고 TK만 지지를 받아요. 나머지 모두 이재명한테 압도적으로 지고 있어요. 보면은 윤석열이가 이게 20대는 12%, 30대는 14%, 40대는 11%, 50대는 18%뿐이 지지를 못 받아. 평균 훨씬 아래예요. 이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야? 20대부터 50대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2인데 여기서 전부 다 10% 초반대를 갖다 지지를 받아. 어떻게 윤석열 가지고 이길 거냐고. 짜증난다. 그리고 60대에서 33%, 70세 이상에서 28%뿐이 못 받아. 그러면은 세대별로도 윤석열이가 확실하게 지금 지지층이 빠지고 있고 필패로 가요. 윤석열을 내세우면은. 국힘하고 경쟁하는 윤석열을 내세우면은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겨우 TK에서 29%, 부울경에서 20%뿐이 못 받아. 계속 말씀드리죠. 나머지에서는 이재명은 50% 이상이 나와.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10대에서 50대까지가 60대까지도 이재명이는 50% 이상이 나와. 60대 중반까지. 근데 윤석열은 10%대야. 부울경에서도 지금 이재명이한테 크게 못 이겨요. 오히려 이재명이 높을걸? 부울경을 잡아야 되죠. 어차피 보수는 TK에서 몰표 주니까. 전라 호남에서는 쟤네한테 몰표 주고 PK에서 우리가 50% 이상을 갖고 와야 돼요. 1대1 대결로 가면. 거기서 전혀 확장력을 못 발휘하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가. 짜증이 나네 진짜. 그 다음에 한국갤럽도 보면은 6월 셋째 주와 7월 셋째 주를 비교하면은 여기서 중요할 게 윤석열이가 6월 셋째부터 7월 셋째 주까지 한국갤럽에서는 정체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이 빠지는 여론조사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지지율은 6월에서 7월 셋째 주까지 27%에서 29%까지 높아져요. 31%까지 간 적도 있죠. 4년 9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경우도 있죠. 국힘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상승해요. 한 달 전에 비교해가지고. 그죠? 요새 조금 2주 동안 1, 2%씩 떨어지지만은 그거 빼는 게 윤석열 때문에 빠진다니까? 국힘 지지율을 윤석열이가 깔아먹고 있다니까? 그리고 갤럽 조사를 보면은 국힘이 보수층에서는 63%에서 68%로 올라가고 중도층에서는 24%에서 26%로 올라간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중도층의 대명사 안철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안철수는 중도고 진보고 이제 완전히 잘렸고 정치인 생명이 끝났고 이 윤석열이가 안철수화가 돼가지고 중도층 잡자 진보층 잡다 그거 내 거다 그러는데 안철수하고 나 만났어 그러는데 오히려 중도층과 진보층이 윤석열의 지지를 철회하면서 국힘의 지지율을 유지시켜줘요.
이러면은 국힘 대 윤석열이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국힘의 승리로 간다는 거야. 해경우리 싸움에서 이거를 보고 말이지. 그 떨치기 그 중진들, 꼰수기들, 떨치기 우파 평론가들, 그것들이 또 다음에 국회의원도 가고 말이야. 지방자치장도 가야 할 거 아니야. 그 TV에 나와서 전부 다 왜곡을 하고 있어. 이 거지 같은 것들. 그래서 윤석열은 떨어지고 있고 국힘은 호전 또는 살짝 떨어지는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죠. 4.7 보선 전에 오세훈과 국힘, 안철수와의 대결 과정에서 이런 논리를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상식의 회복이라고 요번에 정의 같은 건 역시나 갖다 줘. 저는 모든 사람이 정의를 갖다가 요구하고 상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상식적인 국민들 합리적인 이익들은 결국은 국힘으로 뿐이 정권 탈환할 수뿐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요. 벌써 죽겠어요. 저도 나 혼자만 이런 방송을 하니까 구독자는 계속 떨어져 나가. 맨날 욕실될 것만 달려. 그 우파 늙은이들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친구들은. 응? 그래서 국힘 입당을 않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보수층이 합리적 보수, 쉽게 말해서 꼴통 보수 10%라면은 일반인들, 의원들 말고 합리적 보수가 90%예요. 그들이 윤석열이가 국힘에 안 들어오고 저렇게 장외 세력하고 유튜버 세력하고 안철수하고 반기문이하고 진중권이하고 저렇게 작당을 꾸미고 과거에 이상한 사람들 모으고 서울법대 출신 꼴통들을 모아서 정책 자문단을 70명 한다, 100명 한다, 밖에 외곽 세력이 있다, 열지대 같은 강성 지지자들이 있다. 그런 걸 보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합리적 보수나 이성적 보수들은, 개혁적 보수들은 윤석열이 이제 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요번 주나 또는 8월 초까지 그게 지금 나올 거라고, 지지율이. 그리고 길게 보면 추석 전에 확실하게 결론을 내준다고. 힘들어요. 이렇게 20분 이상이 더운데 에어컨도 못 쓰는 저는.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남선호 대표님, 강병진 대표님, 정수홍 대표님, 모든 분들, 캐브넷 다음에 종생님, 모든 분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